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배 빠르게 10배 싸게 퀵익 기반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근의 공통 서비스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얼브레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로 로그 시스템 카프카, 피처 플래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했던 로그 시스템을 소개하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검색 시스템인 퀵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퀵잇을 이용해 새로 구성한 로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얻은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존에 당근에서 전사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로그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로키고 하나는 오픈서치입니다. 로키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포함해서 모든 컨테이너 로그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키는 레이블 단위로 빠르게 인덱싱을 수행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키는 로그를 객체 저장소에 저장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느린 검색 속도입니다.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을 고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로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로그 양이 많아질 경우에 검색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로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검색 시간 범위를 1분 단위로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로그 양이 많을 경우에 로키는 검색이 느려지게 될까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덱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를 빠르게 찾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보시는 예제에서 문서 아이디를 알면 컨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에는 인덱스 로그가 있고 3번에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인덱싱이란 거는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얘기하는데요. 로키는 레이블을 지정해서 레이블들만 인덱싱을 하고 본문은 인덱싱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앱은 엔진엑스, 클러스터는 US 웨스트 부분이 레이블이고 get about 부분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인덱싱을 빠르게 수행하고 인덱스가 차지하는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의 조합으로 로그를 저장하게 되는데 로키에서는 이를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예에서 네임스페이스와 앱 두 개의 레이블이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확히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스트림으로 묶이게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다른 레이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스트림은 로키에서 청크 단위로 쪼개져서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스트림별로 파일 묶음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 파일 묶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검색 동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는 잡스, 앱은 API 서버 레이블을 선택하고 얼브레드라는 키워드를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단순화를 위해서 생략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타임스탬프로도 필터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로키는 잡스와 API 서버에 해당하는 스트림의 모든 로그를 가져오게 되고 그 후에 전체 비교를 통해서 해당되는 로그를 찾게 됩니다. 전체 로그를 가져와서 모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로그 양이 많아질수록 가져오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혹시 전부 레이블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첫째로 본문은 형식화되지 않은 데이터라서 레이블로 만들기 힘든 것도 있지만 레이블 값의 개수, 즉 카디널리티가 늘어날수록 스트림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로키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시스템인 오픈서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픈서치는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로그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빠른 풀텍스트 검색이 특징인데요. 그럼 오픈서치는 풀텍스트 검색이 빠르니까
오픈서치에 전부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픈서치의 문제는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로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파란 부분이 오픈서치의 비용이고 빨간 부분이 로키의 비용인데 4배에서 5배가량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서치의 제약사항은 바로 비용이었는데요. 이 높은 보관 비용 때문에 로키는 보관 기간이 30일인데 반해서 오픈서치는 7일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미 온보딩한 일부 서비스 외에는 오픈서치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픈서치는 왜 검색이 빠른지, 왜 비용이 비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로키의 본문 검색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로그를 가져와서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라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경우 1번에는 로그가 있으니까 포함시키고 2번에도 있으니까 포함시키고 3번에는 없으니까 제외하고 이런 방식이죠. 오픈서치는 리버스 인덱스 또는 역인덱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 표처럼 문서가 있을 때 각 문서의 복문을 단어 단위로 쪼개서 오른쪽처럼 단어별로 단어가 포함된 문서 아이디를 미리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으면 찾고 싶은 단어를 통해 바로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문서를 읽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한 거죠. 로키처럼 전체 로그를 읽고 필터링하지 않고 필요한 문서의 위치를 미리 인덱스로 만들어 둔다는 점에서 훨씬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빠른 건 알겠는데 왜 비싼 걸까요? 오픈서치와 같은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Shared Nothing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데이터 노드마다 CPU, 메모리 등의 계산 자원이 함께 유지되고 각 노드마다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로컬의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쓰기와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노드가 실패하는 것에 대비해서 복제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운영에서 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보통 3배수 복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용도 3배가 되겠죠. 복제본 유지로 인해서 스케일 인아웃이 일반적인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스케일 인아웃이 어렵고 샤드 재분배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잠깐 로키의 아키텍처를 다시 살펴보면 로키와 같은 아키텍처를 쉐어드 디스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객체 저장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복제가 필요 없고 스토리지를 늘릴 때에도 컴퓨팅 자원을 같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스토리지 컴퓨팅 분리 아키텍처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장소 비용도 차이가 큰데요. S3는 1TB를 한 달 유지하는데 $23 정도가 드는 반면에 SSD는 약 $80가 듭니다. 비용도 3배 이상이죠. 그럼 기존 로그 시스템의 한계점을 한번 정리해보면 로키는 레이블 인덱싱만 유지해서 본문 검색이 느리고 오픈서치는 Shared Nothing 아키텍처로 컴퓨팅 자원과 복제본을 유지해야 되고 SSD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 로그 시스템을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발표 제목을 살펴볼까요? 10배 빠르게 10배 싸게 좀 트레이드 오프를 무시한 약장수 같은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로키보다 10배 빠르고 오픈서치보다 10배 싸게 신규 로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로키보다 10배 빠르고 오픈소스보다 10배 싼 시스템이 가능했는지 신규 로그 시스템, 로그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 퀵잇이라는 시스템의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빠른 검색과 낮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나 클러스터 관리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바로 퀵잇이라는 검색 시스템입니다. 퀵잇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퀵잇은 러스트로 작성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의 분산 검색 시스템이고 2021년에 처음 시작된 비교적 신생 프로젝트입니다. 로그 저장 및 저빈도 검색에 최적화된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퀵잇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역인덱스를 사용해서 빠른 본문 검색을 수행하고 객체 저장소에 로그를 저장해서 오픈서치에 비해서 낮은 비용으로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객체 저장소에 로그를 저장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로키처럼 스토리지 컴퓨팅 분리 아키텍처로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 나온 얘기죠. 그럼 오픈서치, 로키, 퀴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퀴깃은 역인덱스를 사용해서 본문 검색이 빠르고 객체 저장소에 로그를 저장하기 때문에 로그 저장 비용이 낮습니다. 그럼 퀴깃이 제일 좋고 이제 전부 퀴깃을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퀴깃은 비교적 신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숙도가 낮은 편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찾기 어렵고 프로젝트에도 이슈가 많이 있어서 트러블 슈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깃은 로그 인덱싱을 일종의 마이크로 배치와 같은 형태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덱싱이 1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 로그를 알럿이나 모니터링에 사용할 경우에 로키와 같은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객체 저장소에 로그를 저장한 특성상 뒤에서 설명할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레이턴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레이턴시에 민감한 서비스 트래픽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에는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퀴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퀴깃의 이제 저장 구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퀴깃은 오픈서치와 유사한 인덱스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덱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인덱스는 스플릿이라는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플릿은 로그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퀴깃의 최소 검색 단위입니다. 보통 10만 개 이상의 로그나 하나의 스플릿을 이루게 되고 크기는 수백 메가에서 수기가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되면 업데이트되지 않는 불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플릿이란 거는 실제로는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 독스토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문서 원본이 저장되는 위치고요.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스토어는 블록 단위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원본 크기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압축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검색 시 사용되는 역 인덱스 구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각 단어별로 해당하는 문서 목록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컬럼 스토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지정된 필드를 컬럼 단위로 저장해 놓는 부분입니다. 컬럼 스토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짧게 정렬, 집계, 필터링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장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핫캐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스플릿의 지도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자료 구조들의 위치 등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전체 스플릿에서 한 0.1%에서 1%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검색 시에 이 부분을 먼저 읽어서 효율적으로 스플릿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럼 퀴깃에서 인덱싱과 검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퀴깃은 인덱서 노드와 서처 노드로 리드 라이트 패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그 데이터가 포함된 스플릿은 S3와 같은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고 스플릿의 메타데이터들은 메타스토어라는 컴포넌트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메타스토어는 실제로는 포스트그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이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덱싱부터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는 API나 카프카 등에서 여러 방식으로 인덱스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인덱서가 로그를 받으면 인덱서는 스플릿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로그를 받을 때마다 하나의 스플릿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배치 형태로 여러 로그를 모아서 스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1분에 한 번씩 스플릿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된 스플릿을 S3에 업로드하게 되고 스플릿의 메타데이터는 메타스토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들이 하나의 스플릿으로 인덱싱이 완료가 되고 이런 작업들이 여러 인덱서들에 의해서 병렬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스플릿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검색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검색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는 서처를 통해서 쿼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서처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머지 서처 노드들은 리프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서처 노드는 사용자 요청을 받으면 루트 노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리프 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트 노드는 먼저 메타스토어에서 어떤 스플릿에서 로그를 찾아야 할지 먼저 검색을 하게 되며 그러면은 메타스토어에 저장되는 스플릿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스플릿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간략화한 그림입니다. 스플릿 아이디는 S3에 저장되는 스플릿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UUID 값입니다. 이 타임 레인지에는 스플릿에 저장된 로그의 최소 타임 스탬프와 최대 타임 스탬프가 저장되어 있어서 시간 범위로 이 스플릿을 필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릿마다 태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태그로도 스플릿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릿의 핫캐시, 아까 말씀드린 핫캐시가 속해 있는 푸터의 위치가 메타데이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스플릿의 푸터 부분만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필터링이 되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10월 2일과 4일 사이에 네임스페이스가 DEF인 로그를 찾는 쿼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타임레인지와 태그를 통해서 이 해당 쿼리에 맞는 스플릿만 검색돼서 검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 대상인 스플릿을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찾았다면 이 검색 대상을 리프 노드로 분배하게 됩니다. 이 리프 노드는 객체 저장소에서 각각 스플릿을 다운받아서 검색하게 됩니다. 아까 스플릿의 크기가 수백 메가의 수기가까지 된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매번 전부 다운받는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S3와 같은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바이트 범위로 가져오는 API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객체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의 일부분만 가져올 수 있어서 모든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스플릿을 검색하는 부분을 실제로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이 빠른 검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플릿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3와 같은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S3를 한번 갔다 오면 평균적으로 레이턴시가 50ms에서 100ms가 소요되고 이걸 10번만 갔다 온다고 해도 파일 읽는 데만 500ms에서 1초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가져와서 스플릿 접근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검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프노드에서 스플릿 검색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리프노드는 핫캐시를 로드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핫캐시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스플릿을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핫캐시를 메모리에 올려두면 리프노드는 매번 객체 저장소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스플릿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핫캐시를 메모리에 올린 상태에서 리프노드는 이제 역 인덱스의 위치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쿼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나 필드가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핫캐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문서 아이디 목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컬럼 스토어를 읽어서 집계나 필터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문서 아이디 목록을 얻었으면 이제 실제 원문을 읽기 위해 그 문서들이 저장된 독스토어로 이동합니다. 퀵잇은 문서가 어떤 블록에 있는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록을 부분적으로 읽어서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빠르게 원문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퀵잇의 검색 인덱싱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로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도입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도입 전에 먼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POC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아까 발표하셨던 아이덴티티 서비스 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에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당근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인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당 약 10만 건의 로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검색에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팀이었고 사용성을 평가하기에 아주 적합한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서비스 팀에서 문제가 없으면 전사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그 도입에서는 듀얼라이트를 사용해서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유실이나 기타 이슈가 없는지 비교하면서 검증을 진행했고요. 이 POC를 진행한 결과 로키 대비 검색 속도는 약 4에서 10배 정도 감소했고 오픈서치 대비 비용은 약 90%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 도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입을 결정하고 POC를 진행하는 중에 퀴깃이 데이터독에 인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이슈긴 한데 다행히 오픈소스를 유지한다고 하고 데이터독에서는 퀴깃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성숙도가 많이 높지 않은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로 클러스터가 갑자기 중단되는 이슈가 있었고 GitHub 이슈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겪고 있는데요.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PR을 보내기도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로그 수집은 최대한 서비스 팀에서 기존 방식과 변동이 없이 다른 영향도가 적도록 클러스터별로 로그 수집기를 데모셋으로 띄워서 파드의 콘솔 로그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팀은 뭐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로그를 콘솔로 찍기만 하면 저희가 수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바로 퀴깃으로 보내지 않고 카프카로 전달을 했는데요. 로그를 카프카로 전달하는 이유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추후에 퀴깃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덱스 클러스터인데요. 카프카로 전달된 로그를 컨슘해서 인덱싱 하도록 했습니다. 이 서처 클러스터를 별도로 그리고 분리를 했는데요. 인덱싱 되는 작업이나 검색하는 작업이 부하가 많아졌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덱스 클러스터와 서처 클러스터를 분리했고 서처 클러스터는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로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메타스토어는 PostgreSQL의 리드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동기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규 파이프라인은 현재 초당 800MB, 초당 40만 개의 로그를 처리해서 인덱싱하고 있고 하루 약 250억 개에서 300억 건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얻은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역시 비용 감소입니다. 기존에 7일밖에 유지할 수 없었던 액세스 로그는 리텐션이 7일에서 30일로 증가했고요. 각 서비스에서 비용 문제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던 로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로그 양은 약 4배에서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그 서비스 유지 비용은 30% 수준으로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앱로그의 빠른 검색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로키에서 2에서 7초 정도 걸리던 카디널리티 낮은 필드의 경우에는 검색 속도가 4배에서 6배 정도 증가했고 리퀘스트 아이디 같은 카디널리티가 높은 필드의 경우에는 검색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비용 고민이 줄어들면서 로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들이 증가했고 사용하는 방식도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공유드린 신규 로그 파이프라인을 간략화한 그림인데요. 이후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내 어딘 로그 혹은 클라우드 프론트 같이 퀵잇을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사례도 추가되고 있고요. MCP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퀵잇을 조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쉽도록 로그를 카프카로 보냈는데요. 이에 맞게 저희 서비스 외에도 이 로그들을 컨슘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클러스터 로그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모바일 클라이언트 로그라든가 이런 로그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퀵잇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비용이나 성능을 좀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퀵잇 외에 로그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